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클 SDK 연동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A/B 테스트에 대한 소개와 A/B 테스트의 필요성, 그리고 저희 해클 대시보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A/B 테스트를 연동하기 위한 SDK 연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저희 해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은 A/B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시니까 접속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해클 SDK 연동 방법 세션을 맡게 될 해클 소프트 엔지니어 용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 진행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후에 이제 Q&A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직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제 메일로 문의를 주셔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 저희가 구현해볼 A/B 테스트인데요. 아래에 보이시는 화면을 저희가 시나리오로 가정을 하고 A/B 테스트를 한번 SDK를 통해서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현재 그룹 A 버전이고 이제 밑에 보이시면 버튼 색상이 파란색인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 파란색 버튼을 빨간색 버튼으로 바꾸는 테스트를 할 건데요. 이제 이 사용자들이 이제 파란색 버튼보다 빨간색 버튼을 더 클릭을 더 많이 할 거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죠. 이제 그럼 그룹 A 기존 대조군이죠. 파란색이 될 거고 그룹 B 실험군인 그룹 B는 빨간색 버튼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테스트할 그룹을 다 정했고 그 이후에 그 테스트할 그룹만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테스트를 하는 목적과 어떤 지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지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버튼의 색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뭐 가장 직관적인 지표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버튼을 더 많이 클릭하는지를 같이 측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이 테스트에서는 이 파란 버튼과 빨간 버튼 중 고객들이 어떤 색상일 때 버튼을 더 많이 클릭하는지 버튼 클릭률이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제 파란색 버튼에서 빨간색 버튼으로 바꾸면은 고객들이 더 버튼을 많이 클릭할 거다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얼마나 고객들이 더 버튼을 많이 클릭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버튼 클릭률이라는 목표를 지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때까지 설계한 이 A/B 테스트에 대한 정보를 저희 대시보드에 접속하셔가지고 실제로 하나씩 만들고 나서 SDK 연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제 대시보드에 접속해서 아까 얘기했던 A/B 테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시보드에 접속하셔가지고 이제 A/B 테스트 메뉴에 새 A/B 테스트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A/B 테스트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테스트명은 구매하기 버튼 색상 변경이죠. 구매하기 버튼 색상 변경이라는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룹은 저희가 두 개의 그룹을 지정하기로 했었죠. 기존인 파란색과 이제 변경할 색깔인 빨간색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을 설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 이외에 뭐 노란색이나 초록색 버튼을 같이 테스트해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새 그룹을 추가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룹을 10개까지가 추가 가능하니까 동시에 다른 버전을 여러 가지 테스트해 보고 싶으시면 그룹을 늘려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테스트에서는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 두 가지만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생성을 해 주시면은 이제 그룹별로 세팅은 다 끝났고 이 A/B 테스트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목표는 고객들이 버튼을 얼마나 더 많이 클릭하는지를 확인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성공 목표를 이제 회원가입 전환율이나 구매 전환율 같은 것도 설정을 해 주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버튼 클릭을 얼마나 더 많이 하는지를 설정하기 위해서 직접 만들기를 클릭한 후에 버튼 클릭률이라고
목표 이름을 설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에 대한 이벤트를 연결해야 되는데요. 이 이벤트는 실제로 고객들이 여러분의 서비스에서 얼마나 저 버튼을 많이 클릭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고객이 이제 버튼을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이제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것까지 마찬가지로 저희 쪽에 이벤트를 보내주셔야 저희가 그 인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벤트를 연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벤트를 보시면은 기존에 만들어놨던 이벤트들을 또 있고, 아니면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펄체이스 버튼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있죠. 이거가 이제 구매하기 버튼 클릭이라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안 만들어져 있으면 직접 만들기를 선택하셔가지고 펄체이스 버튼 클릭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아마 이 이벤트에 대해서 이 이벤트로 이 버튼 클릭률이라는 목표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그냥 버튼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만들고, 이 버튼 클릭이 많아질수록 이 버튼 클릭률이 높아진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목표 유형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사용자 전환율과 사용자당 평균값이 있는데요. 사용자 전환율은 사용자들이 100명 중에 50명이 버튼을 클릭했으면 50%가 되겠죠.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게 이제 사용자 전환율이고요. 사용자당 평균값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구매라는 액션이 일어났을 때 뭐 한 명, 10명이 뭐 10,000원어치를 한꺼번에 샀다. 그럼 100분의 만을 해가지고 100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당 평균값을 지정을 하면 되겠죠. 이번 경우에는 이제 전환율이기 때문에 사용자 전환율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목표 성공 기준은 이제 버튼 클릭률이기 때문에 클릭률이 높아지면 좋은 거겠죠. 그래서 A그룹 대비 증가시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감소하는 게 좋은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반품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회원 탈퇴율 이런 거는 줄어들면 좋겠죠. 그래서 목표에 따라서 목표 성공이 어느 방향이냐에 대해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신 다음에 목표 생성 완료하면은 이제 A/B 테스트에 대한 세팅이 끝났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구매하기 버튼 색상을 변경을 하는 거고요. 그룹은 A와 B,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 두 개가 있고요. 목표는 버튼 클릭률이라는 목표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 목표 말고 뭐 추가적으로 다른 목표들도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새 목표 추가하기를 통해서 뭐 또 다른 지표를 측정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구매하기 버튼 색상을 바꿨을 때 사람들이 구매는 더 많이 하지만 갑자기 잘못 구매해서 취소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직접 이제 취소율 같은 거를 취소 같은 것들을 만드셔도 되고요. 취소 같은 걸 만들고,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버튼 클릭인데 직접 만들기를 통해서 뭐 고객이 취소했다는 이벤트를 직접 생성을 하셔가지고 연동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이번 테스트에서는 간단하게 버튼 클릭률만 이제 세팅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대시보드에서 설정하는 거는 모두 다 끝났고요. 이제 SDK 연동을 위한 코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SDK 설정 페이지에 가면 SDK 연동을 위한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기 설정 페이지 프로그래밍 번호별 SDK 확인하기를 누르시면 SDK 연동에 대한 가이드 문서를 찾아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저희는 이제 총 두 가지 타입의 SDK를 제공하는데, 클라이언트 사이드 SDK와 서버 사이드 SDK 총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SDK 같은 경우에는 뭐 안드로이드나 iOS처럼 고객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는 그런 SDK를 의미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서버에서 예를 들어 뭐 레이턴시 개선이라든지 그런 거를 위해서는 이 서버 사이드 SDK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데모는 이 UI의 뭐 시각적인 요소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안드로이드 SDK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진행해 볼 건데요. 안드로이드 SDK 이외에 뭐 다른 SDK도 연동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이 데모 영상을 보시고도 아마 다른 SDK를 만약 사용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아마 비슷한 형태로 구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SDK 통해서 하는 것도 아마 크게 어려움이 없을까 싶은데, 혹시라도 그 연동에 대한 가이드는 각 사용하시는 플랫폼에 맞게 클릭해 주시면 연동 가이드 문서가 자세하게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코드를 개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이제 SDK 의존성 추가인데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메이븐을 통해서 이제 SDK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메이븐
이나 그래드를 통해서 이제 인풋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npm이나 아니면 cdn을 통해서 직접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제 언어의 플랫폼에 맞는 이제 의존성 관리 도구들을 통해서 의존성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의존성이 추가가 되었다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SDK를 초기화시키는 건데요. 아마 대부분의 플랫폼이 SDK 초기화를 위한 어떤 특정한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SDK 키라는 거를 파라미터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SDK 키는 이 SDK 설정 페이지에 있는 이 문자 URL인데요. 이 SDK 키가 의미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만드신 A/B 테스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만 이 A/B 테스트에 접근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식별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이 A/B 테스트를 식별하기 위한 키라고 생각을 주시면 되고요. 이제 운영 환경과 개발 환경 별도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개발 환경에서는 이제 개발 키를 통해서 연동해 하셔가지고 테스트를 하시고 실제로 대고객을 오픈할 때는 뭐 운영 환경 키를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연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이런 거는 환경 변수나 이런 거로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그냥 운영 환경이라고 가정을 하고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서버 SDK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서버 키를 복사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와 iOS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앱 SDK 키를 복사하셔가지고 이 SDK 키를 파라미터로 전달하셔가지고 SDK를 초기화시켜 주시면 되고요. 이 SDK를 초기화시키는 단계에서 이 SDK 키에 해당하는 A/B 테스트 정보들을 저희 서버에서 가져와서 이 SDK 내부로 저장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A/B 테스트에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와서 저장한 다음에 그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를 뭐 A 혹은 B 같은 그룹으로 분배하기도 하고 아마 이벤트를 전송하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무조건 세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SDK 의존성을 추가하고 이제 SDK를 초기화하는 과정이고 그 이후에는 A/B 테스트를 위한 구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A/B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A/B 테스트 그룹을 결정하고 이 결정된 그룹에 맞는 로직을 작성해 주시는 것인데요. SDK마다 이제 베리에이션이라는 메소드가 다 있을 겁니다. 이 베리에이션 메소드가 하는 게 베리에이션 메소드는 두 가지 혹은 한 가지 파라미터를 입력으로 받는데요. 이 실험키라는 파라미터와 유저 아이디라는 파라미터를 입력받는데요. 이 실험키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떤 실험을 어떤 실험에서 어떤 유저를 어떤 그룹을 할당할지를 확인해 주는 게 이제 베리에이션 메소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실험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대시보드에 가시면 아까 만든 A/B 테스트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쪽에 실험키라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실험에 대해서 사용자를 A 혹은 B로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6번이란 거를 여기다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실험키 다음으로 이제 사용자 식별자를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용자 식별자는 저가 A/B 테스트 진행간에 사용자들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하고 중복값도 제거하고 추후 보내주는 이벤트와 매핑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식별자가 중요한데요. 이 식별자는 뭐 디바이스 아이디나 아니면은 여러분 서비스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뭐 회원번호 아니면 이메일 이런 거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그 유저 간에 중복되지 않는 그런 값들을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데모에서는 항상 이제 같은 사용자면은 뭐 A, B가 항상 같은 그룹으로 분배가 될 테니까 랜덤하게 이제 분배되게끔 항상 앱을 새로 켤 때마다 랜덤하게 아이디가 생성되게끔 했고요. 실제 여러분 서비스에 적용하실 때는 여러분 서비스에 해당하는 뭐 디바이스 아이디라든지 멤버 아이디 같은 거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리에이션 메소드를 통해서 그럼 6번 테스트에서 이 유저를 분배하겠다라고 하면은 분배된 그룹이 나오겠죠. 베리에이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 A, B, C 같은 특정 그룹이 리턴을 받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 리턴 받은 그룹에 해당하는 로직을 작성해 주면 되겠죠. A 그룹인 경우에는 파란색 버튼을 그려주시면 되고 B인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 버튼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A/B 테스트에 대해서 특정 사용자를 그룹으로 할당하고 이제 그 할당된 그룹에 맞는 로직을 작성을 해 주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버튼 색상을 바뀌었으니까 고객들이 버튼을 클릭하는지를 저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사용자 이벤트를 전송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만든 A/B 테스트를 보시면 이제 버튼 클릭률이라는 목표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버튼 클릭이라는 이벤트로 이제 요거를 측정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이벤트 키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다 작성을 해주시고 저희 쪽으로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SK마다 이제 트랙이라는 메소드들이 있을 텐데요. 이 트랙이 이 버튼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특정 유저한테서 발생했다라는 거를 저희 쪽으로 전송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 베리에이션에 입력한 유저 아이디와 이제 트랙을 통해서 전송된 이벤트 유저 아이디가 같으면 이 사용자는 어떤 그룹에 노출된 후에 버튼을 클릭했구나, 클릭하지 않았구나를 저희 해클 쪽에서 계산을 해서 대시보드에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A/B 테스트에 대한 구현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특정 테스트에 특정 사용자를 분배해서 분배된 그룹을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그 그룹에 대한 해당하는 로직을 작성한 후에 그 해당한 로직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전송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벤트는 버튼 클릭 이외에도 예를 들었던 취소 같은 경우에는 뭐 취소하기 버튼이라든지 뭐 그런 버튼이 별도 다른 뭐 안드로이드로 치면 다른 화면에 있겠죠. 그럴 때 마찬가지로 이 코드를 똑같이 이벤트 키만 바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안드로이드나 iOS나 이제 자바스크립트, 리액트처럼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작동하는 SDK들은 저희가 이 사용자 식별자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으시고 이 실험 키만 입력하셔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 사용자를 자동으로 식별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편하게 이 SDK 연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이 사용자 식별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베리에이션뿐만 아니라 모든 로직의 유저 아이디를 전달하지 마시고 그냥 이벤트 키 아니면 실험 키만 전달해 주시면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식별자로 동일한 식별자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게끔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현이 끝났고 이제 실제로 이 코드를 실행해 보시면요. 네. 예, 보시면 파란색 버튼이 보이게 되죠. 파란색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아마 지금 이 상태라면은 계속 항상 파란색 버튼이 보일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개발자분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나서 이건 앱이죠. 앱을 이제 앱스토어에 릴리즈를 한 단계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앱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기존 아닌 A 한 바퀴 안 보이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서버라면 서버를 배포를 한 상태가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대시보드에 가셔가지고 이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이 A/B 테스트 실제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B 테스트를 이 대시보드에서 먼저 만드시고 이제 SDK 연동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실제 프로덕션에 배포를 하시고 뭐 중간에 뭐 QA 과정 같은 경우를 통해서 뭐 기존 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배포를 하시고 여기 A/B 테스트 시작하기 버튼을 통해서 A/B 테스트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A/B 테스트 시작할 때는 이제 트래픽 할당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트래픽은 전체 사용자들 중에 몇 %만 이 실험에 참여할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처음에는 낮은 비율로 시작해가지고 점차 높여가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 이유는 저희가 이제 파란색 버튼을 빨간색 버튼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이 빨간색 버튼이 우리 서비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많은 비율로 이렇게 할당을 하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 37%나 해당하는 사용자들이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일단 작은 비율로 시작해서 사용자들의 반응을 보고 이제 아까 설정했던 버튼 클릭률이라는 목표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실제로 버튼을 많이 클릭하는지 더 적게 클릭하는지를 한 번씩 조금씩 나간 다음에 문제가 없다 싶으면은 조금씩 이제 트래픽을 할당을 높여가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10%로 할당을 했다고 치면은 이 5%에 해당하는 사람은 파란색 버튼인 A 안으로 할당이 되고요. 5%에 해당하는 사용자들은 B 안인 빨간색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잔여 트래픽은 90%가 여기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잔여 트래픽의 의미는 아직 테스트에 참가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잔여 트래픽에 해당하는 사용자들은 자동으로 A 그룹으로 할당이 되고요. 그 대신에 매트릭 계산하는 데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상태면은 이제 SDK는 별도로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여러분 앱은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별도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SDK 내부적으로 A/B 테스트가 시작된 거와 이제 싱크를 맞춰가지고 5%에 해당하는 사용자들은 아마 이제 빨간색 버튼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 비율이 너무 적으니까 여러분 실제로 테스트 하실 때는 아마 트래픽이 충분하시면 조금씩 늘려가셔도 상관없고 여러분 트래픽에 맞게끔 이제 트래픽 할당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엔 데모니까 빠른 진행으로 해서 100%로 한번 할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50% 확률로 사용자들은 이제 빨간색 화면을 볼 수가 있겠죠. 네, 특정 사용자는 자동으로 이제 빨간색 화면을 보게 되고요. 뭐 어떤 사용자는 파란색 버튼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고객들이 이 버튼을 얼마나 많이 클릭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벤트까지 아마 다 전송이 되고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 주시면 되고 실시간 노출 현황에 보면은 사용자들이 어떤 그룹으로 현재 할당이 되고 있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까 이벤트를 클릭하면은 사용자들이 발생시킨 이벤트를 저희 쪽으로 전송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벤트들도 아까 만든 버튼 클릭 이벤트라는 거에 사용자들이 지금 이 이벤트를 얼마나 발생을 시키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A/B 테스트를 진행하고 나서 여러분이 뭐 일주일이라든지 2주일이라든지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하고 나면 이 버튼 클릭의 이벤트가 매트릭이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요건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아 가지고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데 업데이트 된 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면요. 아마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멤버십 가입률인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뭐 버튼 클릭률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563분의 52가 있죠. 563명이 그룹 A로 할당을 됐고 그 중에 52명만 버튼을 클릭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룹 B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A보다 B가 얼마나 더 많이 좋아졌는지 뭐 이런 거 통계적인 분석 자료까지 저희가 매트릭으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보시고 이제 여러분 어떤 그룹이 더 좋은지 안 좋은지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 여러 가지 지표를 등록해 놨으면은 이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한 계산 결과값을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아마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A/B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룹 A가 좋은지 그룹 B가 좋은지 아마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해당 그룹으로 A/B 테스트를 종료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테스트 종료 기능을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종료시킬 수 있고요. 테스트 종료할 때는 위너 테스트 그룹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지표가 좋은 이제 테스트 그룹을 설정하면 되겠죠. 이번 경우에는 그룹 B가 더 좋다고 가정을 하고 뭐 지표가 그렇게 낮다고 하고 테스트를 종료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SDK에서 종료됐다는 것까지 아까 SDK 초기화 단계에서 싱크를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때 싱크가 되어 가지고 모든 사용자가 이제 그룹 B로 할당이 되고 이제 사용자들은 항상 더 좋은 그룹에 해당하는 거로 할당이 돼서 지표가 좋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가 이제 A/B 테스트 를 실제로 대시보드에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정보로 SDK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 그걸 앱 배포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대시보드에서 시작이나 종료 같은 거 기능을 통해서 A/B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진행하는 SDK 연동 방법이었고요. 혹시 세션 진행 중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거를 제가 올려주신 걸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앱이랑 웹사이트랑 같이 있는데 연동은 각각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저희 이제 SDK 설정 페이지, 여러 번 서비스가 예를 들어 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제공을 하고,
이제 PC 모바일 브라우저 상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비슷한 기능을 동시에 테스트해보고 싶으면은 각각 연동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은 저희가 SDK를 여러 개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 SDK를 사용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브라우저에서 A/B 테스트를 하고 싶으시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리액트 같은 이제 웹 브라우저용 SDK를 사용하셔가지고 구현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유저 사용자 식별자에 대해서 아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같은 사용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접속을 했다가 다시 PC에서 접속했을 때 이 사용자 아이디 기준으로 저희 해클 내부적으로 동일한 사용자라고 식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서비스에서 이 사용자를 특정 식별할 수 있는 값들을 설정을 잘 해주시면은 이제 모바일이든 간에 브라우저든 간에 사용자가 동일하게 식별이 되고요. 그래서 각자 아마 구현을 해 주셔가지고 식별자만 잘 넣어주시면 아마 연동에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플리케이션에 구현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안드로이드랑 iOS 각각 구현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뭐 똑같은 기능이라도 뭐 각자 개발하시는 분들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실 거니까 그거에 맞는 이제 플랫폼에 맞는 SDK를 사용하시면 이제 뭐 플랫폼이 여러 개가 있더라도 그 사용자 식별자만 동일하게 잘 맞춰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사용자 식별자를 뭐 진짜 사용자 기준으로 맞춰도 되고 아니면 디바이스 기준으로 맞춰도 되고 그거 사용자 식별자에 대한 가이드는 저희 문서에 이제 사용자 식별자 관리하기 탭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사용자 식별자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버 SDK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네, 이제 아까 뭐 디바이스별 아까 질문해 주셨던 거랑 이제 클라이언트 SDK 이외에 서버 SDK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저희 문서 docs.hackle.io에 들어가 보시면 SDK 연동하기 사이 페이지에 서버 클라이언트 앤 서버 SDK라고 저희가 문서를 작성해 놨어요. 요거를 보시면 이제 클라이언트 SDK랑 서버 SDK랑 차이점이 있고 각각 어느 경우에 사용해야 좋은지 아마 작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 문서를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SDK 같은 경우에는 이 SDK 동작이 고객의 디바이스 내부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뭐 시각적인 요소를 변경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테스트를 진행할 때 유리하고요. 서버 SDK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서버와 저희 해클 서버가 직접 통신을 하기 때문에 뭐 서버의 뭐 특정 검색 로직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추천 알고리즘을 변경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경우를 한다거나 아니면 구매 확정이라든지 뭐 회원가입 같이 뭐 특정 상태를 확정하는 이벤트가 서버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그 트랙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사용자 이벤트를 전송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기능 같은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 그 최종 상태가 확정되기 때문에 서버 SDK를 통해서 그 이벤트를 전송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SDK 차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 직접 이 통신을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하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서버에서 하냐의 큰 차이점일 것 같고요. 각각의 유리한 조건대로 아마 읽어보시고 어디에 구현을 해야지 더 유리할지 아마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문서를 보니까 노출 이벤트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건가요? 이 노출 이벤트라는 거는 제가 SDK 연동할 때 빠뜨렸던 것 같은데 이 베리에이션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 베리에이션이라는 메소드가 하는 일이 특정 A/B 테스트에 특정 사용자를 분배하는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매트릭을 계산할 때 어떤 사용자가 어떤 테스트에 할당되었는지를 알아야지 어떤 그룹이 더 좋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노출 이벤트인데요. 베리에이션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사용자가 어떤 그룹으로 할당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출 이벤트라는 걸 저희 쪽으로 자동으로 전송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6번 테스트에서 이 유저 아이디가 B로 할당이 되었으면은 6번 테스트에 뭐 예를 들어 A라는 사용자가
B라는 그룹을 할당되었다라는 노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그걸 저희 해클 쪽으로 자동으로 전송이 되게 되고요. 이건 별도로 구현을 하지 않으셔도 베리에이션 메소드만 호출하면 자동적으로 테스트 그룹 분배랑 노출 이벤트 전송까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벤트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어떤 그룹에 할당되었는지 저희 내부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 아이디까지 같이 어차피 전송이 되니까 실제로 버튼 클릭을 많이 하는지를 같은 식별자를 통해서 저희가 매트릭 계산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사용자들이 어떤 그룹으로 분배되었고 어떤 그룹으로 할당이 되어서 뭐 노출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계산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혹시 더 있으신가요?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가 있으면은 여기 저희 메일이 있으니까 그 메일을 통해서 이제 저희 메일로 문의를 주시거나 저희 오픈 슬랙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슬랙이나 아니면은 카톡방도 저희가 오픈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SDK 연동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해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서비스 소개라든지 서비스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A/B 테스트를 실제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슬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슬랙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면 되고요. 뭐 SDK 연동 가이드는 독서.해클.io에 들어가시면은 SDK 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플랫폼별 사용 방법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동을 해 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더 없으면은 이번 세션 SDK 연동하기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